세차 서비스 가격 책정하는 방법은 실제 차량을 받아서 손님에게 청구하는 이번 6편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왔습니다. 드라마에서 임금이 백성 버리고 피난 갔다는 강화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안정되게 잡히는 것이 짐벌 기능이 들어간 대륙표, 일명 세대가리 카메라를 장만했습니다. 가끔 보면 창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인터넷으로 배워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셔서 실차 경험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셔야지 막무가내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창업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직접 손님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으니 손님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 버버 하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초창기에는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작업해주세요. 아니면 착한 세차장이라고 일단 닦아드릴 테니 손님이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가세요를 하든지요. 이런 방식은 손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초보분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차 경험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작업해 주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3명 정도가 30분 이내로 처리해주는 대수치기형 일반 세차가 있고요. 지금 설명하려는 디테일 세차가 있습니다. 수요는 대수치기 세차가 훨씬 많습니다. 차는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하기는 싫고 한번 세차장에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계속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맡기는 분들에게는 5,000원도 크기 때문에 전편에서 설명한 가격 변경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디테일 세차는 대수치기 세차장에서는 해주지 않는 일명 퇴짜 맞는 차량들입니다. 일본 엘사 차량이고 페인트는 베이스가 반짝이 들어간 흰색이고 마지막이 투명 페인트입니다. 간혹 흰색 중에 솔리드 페인트라고 완전히 흰색 페인트만 칠해놓은 차량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솔리드 차는 관리를 안 하면 오염물들이 페인트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차주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이런 반짝이 고급 차량은 웬만해서는 세차로 예쁘게 작업됩니다. 영상으로는 현장에서 보는 질감과 오염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게 들어온 차량입니다. 바닥에는 타르가 튀어 있습니다. 실내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휠은 양호한 편입니다. 벤츠나 BMW는 무슨 휠을 복잡하게도 만들어 놨고 분진도 엄청납니다. 차가 입고되면 전체를 둘러보면서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지 늘 머릿속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에 한번 쭉 써봅시다. 1. 외부 세차 2. 콤파운드 작업 3. 휠 세척 4. 타르 제거 5. 내부 세차 외부 세차와 내부 세차를 분리해서 생각하시고 작업하는 순서는 편한 대로 하세요. 외부 세차는 물방울 세차기 이용해서 초벌 세차로 흙,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 차의 경우 미백 세차를 해주기로 했으므로 콤파운드를 이용한 작업이 추가됩니다. 콤파운드 작업 시 웬만한 이물질은 같이 제거가 되고 바닥에 타르 같은 것은 타르 제거제로 따로 지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팀으로 긁힌 곳을 지워줍니다. 이 차는 실내가 문제인데요.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으로 측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보다는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세차 안 한 지는 최소 6개월 이상 1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손세차장에서는 모두 퇴짜 맞는 차량입니다. 즉, 여기서도 퇴짜 맞으면 이 손님은 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1인 기준으로 외부 30에서 40분, 내부 30에서 40분을 잡고 약 1시간 30분 이내로 작업해야 합니다. 숙달이 안 된 분도 2시간을 넘기면 많이 지치게 됩니다. 비용은 지역이나 손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차의 경우 일단 9만 원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손님의 반응을 보세요. 헉 하는 손님이 있고 오케이 하는 손님이 있고 주저주저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헉 하는 손님은 손님,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식상한 멘트 날리지 마시고 손님 다른 데서 얼마 주고 세차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딴 데서는 3만 원이라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포기하세요. 가망 없는 고객입니다. 주저주저하는 고객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스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고 보여드리세요. 그래도 주저주저하면 손님 특별히 7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서비스업에서 가격은 손님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좋은 동네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이 청구하고 넉넉지 못한 분들에게는 적당히 청구하고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경우에도 넉넉히 청구하는 겁니다. 3명이서 30분 이내로 대수치기 하는 매장이 아닌 1인 샵의 경우 이렇게 차량, 손님 상태별로 측정하는 법이 맞습니다. 여기 사장님처럼 카센터나 셀프 세차장, 기타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모여있는 곳에서 창업하셔야 손님이 꾸준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인 샵의 경우 단가를 5만 원 이상으로 하루에 세차 3에서 4대 또는 3에서 4일에 한 번 광택이나 실내 클리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인 샵에서 저단가로 대수치기는 불가능하니 생각하지 마세요. 세차를 글로만 배운 분에게는 초창기에 경험 쌓으려고 조금 해주세요. 요즘은 주위에 외부 세차해주는 곳이 늘렸으니 저단가로 해봐야 몸만 축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 세차는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시고 사장님만의 다른 주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대략 디테일 세차가 끝났습니다. 손님에게 인도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의 모든 조명을 켜주세요. 여름에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반짝이죠? 빛이 많을수록 차가 반짝거리기 때문에 손님 지갑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아직 조명이 덜 되어 있어서 바깥에 햇빛으로 나와 봤습니다. 핸드폰 영상이라서 많이 흔들리네요. 가격 책정은 더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요. 더 깊은 얘기는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나중에 저희가 외장관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박 나기를 기원하면서 짜이지엔